2차 대륙회의는 1차 대륙회의와 달리 이와 같이 본격적인 독립전쟁, 독립혁명을 선포했던 그러한 회의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독립을 추구하는 방식이 전쟁이에요. 자, 전쟁이라 함은 군대를 이끌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차 대륙회의에서는 식민지군을 이끌 총사령관으로서 인물을 하나 선출을 합니다. 이 사람이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이 조지 워싱턴을 필두로 해서 이제 식민지군이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자신들이 독립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정당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아주 유명한 문서를 하나 적는데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종이 쪼가리죠. 바로 독립선언서가 되겠습니다. 일부 책에서는 독립선언문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혁명을 일으키게 됐다라고 하면서 소식을 알리게 되는데요. 자, 이 문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잘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요 자료 1번 요거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독립선언서 원래 같으면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야겠지만 다행히 여러분이 사회 시간에 이미 어느 정도 배웠다라고 해서 이 독립선언서가 규정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 요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중요한 구절을 이미 밑줄을 이렇게 쳐놨고요. 요 밑줄 친 부분이 각각 어떤 권리를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일단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하죠. 평등 적혀 있으니까 심플해요. 이건 평등권, 평등권을 규정을 했고요. 자, 신으로부터 같은 말로 하늘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을 포함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 불가침의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타고난 권리. 요거를 우리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천부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정부를 조직하는데 따라서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생겨난 것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신이 부여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이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권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결국 모든 기본적인 나라를 운영하는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 주권, 재민 또는 같은 말로 국민, 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얘네는 국민주권, 주권 재민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자,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침해한다면 그 정부를 개혁, 폐지 혹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대요. 즉, 내 권리를 지켜주지 않은 정부에게는 얼마든지 개혁, 폐지, 새로운 조직 합쳐서 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지막 구절. 저항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1번에 나와 있는 독립선언서 구절에는 평등권, 천부인권, 국민주권, 저항권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인간이 타고났기 때문에 이 권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독립전쟁을 선언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문서는 독립선언서이기 때문에 일반 혁명과 다른 독립혁명이기 때문에 다른 문서랑 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요 저항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서에 근거해서 많은 국제사회가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해주고 인정하길 바랬습니다만 실은 초창기에는 그닥 관심을 받지 못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식민지 한 국가의 발버둥일 뿐이었거든. 다른 강대국들도 자기 식민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를 지배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식민지의 이러한 발버둥이 그닥 와닿지 않겠죠. 심지어 암흑의 식민지가 아닌 영국의 식민지예요. 괜히 영국한테 밉보일 필요 없잖아요. 이 식민지 지지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무시하고 원래 국제사회가 냉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는 상당히 식민지군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인 게 이 식민지군의 전투를 이끌면서도 자기도 스스로 알아요. 식민지군이 얼마나 지금 약세인지, 얼마나 지금 이 전투가 불리한지. 왜냐하면 상대가 세계 최강 영국군이거든. 이 영국군을 상대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조지 워싱턴이 가만 살펴보니까 이 식민지군에게 장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야. 바로 요 둘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가 아메리카에서 열리고 있다는 점. 즉 식민지군의 홈그라운드라는 얘긴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 전투에 참여하려면 대서양을 건너 그 먼 거리를 지원해야만 이 전투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즉 영국은 보급,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전투를 이끌 때 이 보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보급이 어려울 때 영국 입장에선 전쟁이 길어지는 것과 짧아지는 것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치, 보급이 어렵다는 얘기는 전투를 빨리 끝내야겠죠? 이건 바꿔 말하면 워싱턴 입장에선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길게 끌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식으로 치면 을지문덕하고 비슷한 약 올리기 작전을 시전을 해요, 이 워싱턴이. 그래서 식민지군이 계속 약 올리면서 도망을 치는 거야.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이 영국이 약이 올라서 막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쫓기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보급이 늦어지면서 영국군이 지치는 거예요. 이걸 식민지군이 뒤통수를 기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워싱턴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대규모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가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바로 사라토가 전투라고 해요. 이 사라토가 전투를 통해서 여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동안 국제 정세가 미국을 보아오던 시선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야. 세계 최강 영국군이 진즉에 게임을 끝냈어야 되는데 게임을 끝내기는커녕 지금 몇 년째 전쟁을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영국군이 패배하는 일이 생겼어. 이거 잘하면 식민지군이 이길 수도 있겠는걸? 설사 식민지군이 패배를 하더라도 영국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요. 특히 그동안 영국에게 짓밟혔던 이제 영국이 1등이라고 자만하다가 좀 무시를 했던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영국한테 한 방 먹일 찬스다 이러면서 국제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아메리카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심지어 군사까지 직접 파견하면서 도와주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프랑스가 되겠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항상 톰과 제리, 쥐와 고양이 같은 관계였죠. 물고 뜯기는 약간 그런 관계다 보니까 이 프랑스가 직접 지원군을 파견해서 자기랑 관련도 없는 전쟁인데 아메리카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미프 연합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아예 연합군을 구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독립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얘들아, 전쟁을 하려면 역시 뭐니 해도 돈이 많이 들거든. 근데 문제는 당시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이제 유명한 라파에트 장군까지 초빙을 해가지고는 군대를 보냈다라는 거야. 덕분에 프랑스의 재정적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연장선에서 프랑스 혁명으로 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배경을 조금 알고 계시면 나중에 프랑스 혁명 보실 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프랑스가 자신들의 그러한 위기도 냅두고 어쨌든 막 아메리카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후의 전투들은 거의 이제 미프 연합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결정타로 교과서에도 있는 요크타운 전투를 계기로 아예 영국군이 패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중재 아래 이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중재 속에서 체결된 조약이라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의 이름은 파리 조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혁명을 이뤄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네, 일부러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이제 우리 학습지에 체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밑줄을 쳐놨어요, 여러분. 용어만 약간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빠진 게 뭐냐? 지적을 하고 넘어가면요. 일단 요 앞에 요 부분이 바로 혁명 전 미국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17세기부터 영국인의 이주가 있었다. 종교의 자유가 특히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동부연안 13개 식민지, 식민지 총독, 자치죠. 다 표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변화하게 된 계기. 7년 전쟁이라고 했죠? 이 7년 전쟁의 교과서는 식민지 쟁탈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7년 전쟁, 식민지 쟁탈전 승리를 계기로 식민지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시작하는데, 자, 이걸 선생님이 중세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 상징으로 인지세법 실시를 했는데, 식민지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이걸 같은 말로 무대표, 무과세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러면서 영국 정부에 반발하니까 영국 정부가 거의 대부분 폐지를 해줬다고 했죠. 단 하나, 차세가 남아있었다. 요 중간에 살짝 빠져있는 게 차세. 차세가 남아있었다는 거고요. 이 차세에 저항한 게 보스턴 차사건인데, 요 위에 요 지문에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다라는 거 확인했었고요. 보스턴 차사건부터는 보통 미국의 독립혁명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자, 보스턴 차사건 이후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회의를 했어요. 대륙회의인데, 자, 이 대륙회의 몇 차예요? 그치, 앞에 표시해주면 좋겠죠. 1차 대륙회의가 실시돼. 1차 대륙회의 이후에도 무력 충돌이 지속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주 중요한 책이 중간에 판매가 됐다고 했죠. 바로 토마스 페인의 상식. 이게 교과서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 교과서엔 다 있어요, 얘들아. 중간에 추가해주세요. 그래서 상식이 이제 식민진들의 의식을 전환시켰고, 그래서 대륙회의를 다시 개최하는데, 이 대륙회의가 몇 차? 이게 2차인 거지. 2차, 이거 왜 안 적혀지? 2차 대륙회의가, 미안해, 글씨가 좀 안 좋은 거. 2차 대륙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에서 조지 워싱턴, 자, 독립선언서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독립선언서,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서 식민지군 전쟁 초반에는 분리했는데, 중간에 이제 변수가 되는 전투가 하나 있었다고 했죠. 여기에 추가될 전투가 사라토가 전투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프랑스, 에스파냐 등 국제적인 지원이 있었고, 요크타운 전투 승리를 계기로 독립을 이뤘는데, 이 독립을 이루는데 영향을 줬던 조약이 파리 조약. 그래서 솔직히 이제 표현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있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자, 이 식민지인의 이 혁명 과정,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문서가 교과서에 하나, 그리고 선생님이 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얘들아. 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니 바로 토마스 페인의 상식과 또 하나, 우리 분석했던 독립선언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바로 혁명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문서, 글귀, 사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 교과서는 대부분 상식을 소개를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과서에 없더라고. 그래서 상식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정도, 토마스 페인, 이 아저씨가 활약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식민지인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서 독립의 필요성을 알려줬다는 거,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독립선언서는 분석 다 했죠? 요 내용 기억하시면서, 이거는 여기도 적혀 있지만 벤저민 프랭클린, 특히 이제 요 토마스 제퍼슨, 요 사람이 가장 주축이 돼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참고 삼아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 독립혁명의 결과 드디어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미국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미국이란 이름이 아니죠. 미합중국, 아메리카 합중국, 정확히는 USA라는 이름이 이제 정식 명칭이 되겠고요.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조지 워싱턴이 이제 선출이 됩니다.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 자체만으로 미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공화국, 이제 왕이 없는 나라를 지향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즉, 이 나라는 애초에 독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억압, 간섭, 통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극혐한 상황에서 나라를 출발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국민들, 시민들의 자유,
권리, 인권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왕이 없는 정치를 지향하기 위해 공화제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을 선출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혼자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왕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 민주주의 원리에 맞춰 권력을 쪼개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삼권 분립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권력을 세 가지로 쪼개는데요. 어떻게 셋으로 그렇죠.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권, 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권, 마지막 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 사법권, 요렇게 권력이 쪼개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공화국이 아닌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주공화국이구나. 요런 것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나라 이름은 USA예요, 얘들아. 바로 13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유나이티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연맹을 맺어서 만들어진 국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헌법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으니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가장 다른 점이거든요. 바로 연방제라는 점입니다. 이 연방제가 연합, 연맹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 주마다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해요. 사실상 이 주가 나라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13개의 나라가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를 이룬 게 미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주라는 것은 미국이 영토를 넓힐 때마다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13개 국가, 13개 주로 출발을 하는데 오늘날 미국은 총 51개, 하와이를 마지막으로 해서 51개 주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국기에다가 표시를 해놔요. 바로 이제 미국의 국기, 흔히 성족이라고 해서 별이 막 이제 미국 국기 있잖아요. 이 별의 개수가 이 주의 개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출발할 때, 맨 처음에 미국을 시작할 때는 별이 13개 그려져 있는 국기였는데 지금은 51개로 바뀌어져 있죠. 그렇게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결과 미국의 독립혁명은 세계 최초 민주 공화국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독립혁명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주위로 전파가 되면서 이웃이었던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독립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앞서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미국의 독립혁명은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단순한 시민혁명이 아닌 뭔가 억압, 전제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자유를 추구한 독립혁명의 성격을 지니면서 결국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 실현에 큰 기여를 했던 시민혁명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역시 교과서에 약간 표현만 다를 뿐 여기 보시면 상권분립, 각주의 자치권 인정, 조지 워싱턴 최초의 민주공화국 등등에서 소개가 돼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미국의 혁명 사건을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자 문서로 뭐뭐가 유명하다고요? 그치? 이 토마스 페인의 상시,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독립선언서인데요. 자, 둘 중에 조금 더 중요한 걸 따져라?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독립선언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는 약간 추가 설명을 더 하자면 로크라고 불리는 정치사상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되겠는데요. 로크가 누군지는 사회 시간에 배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서 이 로크가 말한 다양한 권리들을 담아냈던 문서가 되겠는데요. 어떤 권리가 있었죠? 아까 교과서에서 봤었죠? 평등권, 전부인권, 국민주권, 저항권 적당히 골라 적으세요. 이제 주권 재미는 적혔으니까 국민주권은 적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등권, 저항권, 천부인권 중에서 골라 적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